양면연고 우선 답을 푼 데까지 좀 불러줄게. 이 첫 페이지에 1531,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5422,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는 1334. 이렇게. 뭐 좀 더 푼 친구들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12번까지 좀 궁금했던 거 있어? 헷갈리거나. 7번에 2번, 8번에 2번. 저기 궁금한 거 없어? 2번이요. 2번? 5번? 7번이요. 하나하나 해볼게. 2번은 중복을 허용해서 넣는데 이거 순서가 매겨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거는 홀수라 했으니까 5개밖에 못 들어가. 나머지는 전부 다 10개씩 들어갈 수 있지. 이거 이제 앞에를 9개라 생각하면 안 돼. 1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잖아. 1부터 10까지인데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의 비밀번호 만든다 했으니까 실제로는 혹시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기 1부터 10까지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1부터 10, 1부터 10, 1부터 10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의 3승에다가 곱하기 5를 해가지고 5000이 된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어. 그치? 근데 문제 살짝 좀 이상하게 내신 것 같긴 하다. 그치?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릴 여지를 만들어놨네. 맞지? 근데 어차피 이거 1부터 9까지라 생각했으면 답이 없어. 선지.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5번은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보다 많을 확률? 바나나 우유는 4개고 그 다음에 딸기 우유가 5개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 바나나 우유가 딸기 우유보다 많으려고 5개를 꺼낸다 그랬지? 그럼 4개, 1개 있을 수 있고 여기 3개, 2개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계산 바로 해버리면 9개 중에 5개를 뽑는데 근데 그 위에는 4개 중에 4개 뽑고 거기에 5개 중에 1개 뽑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중에 3개 뽑고 5개 중에 2개 뽑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4분의 5가 나온다. 그리고 6번 해보면 6번은 서로 이웃한 2개 컵에 적혀있는 수압이 전부 다 4 이하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되겠지? 우선 전체를 계산해보면 전체는 5만원 쓸 팩토리얼일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제외해야 될 걸 봐보면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긴 한데 4 이하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4가 이하가 안 되려고 하면 뭐가 되면 되냐면은 1 옆에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안 되면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옆에 1 옆에 4랑 5가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2랑 3은 어디 가든 상관없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1이 가운데 있으면 돼. 4랑 5 사이에 1이 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1 옆에 4 온 거니까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도 2, 3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전체 이거 24잖아. 24에서 2랑 2를 이렇게 곱한 거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20개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봐보면 7번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일단 이거 이런 상황으로 접근을 했을 거거든. 세 종류의 초콜릿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3개를 더한 게 문제에서 9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래서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다시는 6이다라고 해서 계산하면은 3의 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개수의 한계가 있는지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뽑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있으면 자유롭게 뽑아서 끝내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초콜릿당 6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개수의 한계 6개. 그치? 그러면 어떤 상황을 제외해줘야 되냐면 600, 060, 006 이 상황은 제외를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실제로 지금 하나 빼놓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6개까지 더하면 7개가 돼버린다고. 그 상황은 제외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8C인 거니까 8C2에서 3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25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치? 그 뒤로는 아직 질문 없어? 9번 문제 해봤어? 9번 아직 안 풀었어? 풀었는데 됐어? 아직 안 풀었어? 확통 교육청 문제 설명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풀어보려고 하거든. 27, 28, 29, 30번 이런 라인에서 혹시 좀 헷갈렸던 거 있거나 같이 풀어볼 거 있으면은 해보도록 하죠. 혹시 시험지 안 갖고 온 사람 있습니까? 응. 27번은 괜찮아? 아니야? 응. 네 문제 한번 후다닥 점검해보자. 여기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 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 이런 집합에 대한 개수를 문제를 내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줘. 이렇게 그렸는데, 문제에서 그 나조건을 봤더니 이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합은 0이래. 그러니까 0이 되는 구조를 보면 여기는 이렇게 같이 있거나 같이 있거나 같이 있거나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 만약에 뭐 K라고 하는 숫자가 들었다면은 마이너스 K가 쌍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접근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쌍을 보는 거야. 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중에서 뭘 넣을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에 한 쌍이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골라. 3C 1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이렇게 넣었다 해볼게. 여기다가 두 개 이렇게 넣었어. 그치? 했으면 그 나머지는 뭐 하냐면은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역에다가 번호 표시를 해줘.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거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부터 할까? 얘가 갈 수 있는 거 세 군데, 얘가 갈 수 있는 거 세 군데.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날아갔잖아. 각각이 3개인 거니까 3의 4승을 이렇게 좀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두 쌍을 넣어줘. 두 쌍을 넣어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2랑 2까지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넣었으면 그때는 3개 중에 2개를 뽑은 거지. 저 쌍 중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까지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4랑 4가 들어가시는 자리는 3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게 둘이 더하고 거기다가 A 교집합 B가 세 쌍일 때는 아예 하나밖에 없겠지? 3C 3인 거니까. 그래서 얘 세 개를 더하면은 그대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보면서 상황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좀 따져봤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 이 문제. 그 다음에 28번 봐볼게요. 28번, 30번은, 그러니까 특히 28번 같은 경우는 요 집합 표시 때문에 그냥 좀 막 쫄았을 수 있어. 근데 이 집합 표시가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뭘 해보냐면은 써서 예시를 한번 들어봐. 예시를 써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침착하게 해보는 거. 1, 2, 3, 4, 5, 6, 7, 8, 9 여기 1, 2, 4가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에서 함수값이 1인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얘기한 거. 그치? 그 다음에 함수값이 2인 원소가 2개, 함수값이 4인 원소가 4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 3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 연결시켜. 그 다음 여기 2가 되는 거 2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보냐면은 1, 1, 1, 그 다음에 2, 2, 여기다가 4, 4, 4, 4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 전체 9개지? 9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고 2팩토리얼로 나누고 4팩토리얼로 나누고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1260 이렇게 나오는 거. 그치?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만 더 예시 들어봐. 1, 2, 1, 2, 2, 4, 4, 4 만약에 이런 게 얘네들 중에 하나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지. 1, 2, 4가 이렇게 있으면 1, 그 다음에 2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1, 2 대응시키고 나머지는 4, 4, 4, 4 이렇게 지금 대응시키라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 하늘이 좀 헷갈려? 이해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대응시킨 거를 나열을 했다를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제 나 조건에 있는 거를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나 조건. 나 조건을 제외시키려고 하면은 나 조건에서는 fx 플러스 1이 fx 플러스 2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나열을 하면서 생각해봐. 이분이 이렇게 1 더한 게 2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반드시 이 값들은 순서가 연속해서 나와야 돼. F1이면 F2, F3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가 F2면 F3, F4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 이거 다시 한번 해보면 X값이 1이라고 하면은 1, 1, 2. 그러니까 이 상황은 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상황들을 제외하라고 얘기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1, 1, 2는 이 순서 바뀌면 안 돼. 이 안에서 1, 1, 2 이렇게 정확히 지켜줘야 돼. 하고 나머지는 1, 1, 2 지금 이렇게 제외하면은 1, 2, 4가 4개 남았어.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7덩어리 7팩토리얼을 나누기 하고 4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눠주면은 이 계산 결과가 210이 나와. 얘를 뭐로 두냐면은 A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보자. A 사건 이렇게. 그치? 제외를 할 때는 교집합이 있는 구조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B 사건이 뭔지를 본다고 하면은 B 사건은 이게 112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224도 돼. 224. 이 구조도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이쪽이 2, 2, 4 해놓으면 그래서 2, 2, 4 이렇게 지워버리면 남아있는 애들은 1, 3개 그 다음에 4, 3개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네 갖고 순서 매겨보면 7팩토리얼이고 그 밑에는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값은 14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 교집합 B를 확인해 봐야 된다. A 교집합 B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2, 2, 4가 붙어 있는 건 맞아. 근데 그 앞에 1, 1까지 이렇게 있으면 돼. 그죠? 그러면 이만큼이 A 사건인 거고 요게 지금 이만큼이 B 사건인 거. 이게 지금 동시에 벌어졌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매겨주면 1, 1, 2, 4까지 다 제외하고 나면 1, 4, 4, 4가 남았지? 이거 갖고 이제 경우를 매겨주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팩토리얼을 그 다음에 나누기 하고 3팩토리얼로 이렇게 해가지고 5, 4, 20 이렇게 지금 따져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을 낼 때는 1260 빼기 그 다음에 210 더하기 140 하고 20을 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우리 원래 뭐 이런 식으로도 다뤘었어. 이게 A 여집합, 이걸 A 여집합, B 여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서 설명했었던 거였거든. 이번에는 그냥 제외하는 거를 이거 자체를 A, B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29번 문제를 이제 잠깐 시험지를 보면서 봤더니 6건으로 풀어가지고 좀 문제가 풀이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6건을 풀었는데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으로 세는 게 빠른가라고 접근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6건만 끝까지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렇게 생으로 붙이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29번 문제에서 이렇게 됐거든. 흰색이랑, 일단 이 29번은 고마운 상황이 흰색이랑 검은색 접시 개수가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흰색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검은색끼리도 이웃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냥 그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흰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검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뭘 생각해 보냐면은, 이거 이제 수능 특강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 나조건에서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접시에 접혀 있는 수의 곱은 70 이하이다 이렇게 했지? 근데 70 이하가 너무 많아. 그치? 70 이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70을 넘는 애들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여기에서 9가 있으면 8 곱하기 9나 아니면 9 곱하기 10이나 이거밖에 없어. 8 곱하기 10 이런 건 안 돼. 왜냐면은 짝수끼리나 홀수끼리는 붙어 있을 수 없거든. 그치? 그러면 어떤 결론이냐면 이 8 곱하기 9가 제일 70에서 살짝 넘어간 숫자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9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쉽게 확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검은색이 들어간 자리 있지. 여기에는 이 두 군데에는 8과 1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8과 10은 접근 금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계산해볼게. 9 하나 넣은 거는 그냥 원순열에서 자리를 정해준 거에 불과한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4팩토리얼로 돌리면 되겠지? 이렇게 쓸까? 5-1팩토리얼. 홀수끼리 먼저 돌려. 홀수끼리 돌렸고, 그 다음에 여기 8과 10이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있냐면은 이 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세 자리는 지금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는 세 자리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매겨주면 되는 거니까 3P2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8과 10이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나머지 숫자 4개 남았잖아? 3개 남았나? 3개 남았지? 3팩토리얼을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거 지금 이만큼이 홀수였던 거고, 여기 지금 짝수인 거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계산이 끝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맞지? 그러니까 8과 10이 이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없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 게 좀 빨랐다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6건을 해가지고 너무 복잡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인식을 바꿔보는 거야. 그래, 이 30번 문제는 어려웠던 게 맞긴 한데, 근데 좀 경험을 해보고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조건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분석을 좀 해보면 되겠어. 30번 문제 봐보면 이렇게 돼 있지? 12장의 카드가 있는데 -1이 6장, 그 다음에 1이 6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 박스 안에 있는 얘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됐거든? n번째 자리에 적힌 수와 n 플러스 1번째 적힌 수의 곱을 an이라 할 때 걔네들을 쭉 다 더한 건 3이다 얘기했어. 그치? 근데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 둘의 곱은 -1이나 1밖에 없어. 그치? 걔네들을 쭉 더했는데 3이 나온다? 그럼 사실 거의 암산으로 될 것 같거든? 부호 변화가
있을 때랑 부호 변화가 없을 때를 봐보자. 그치? 이걸 분리해보면 부호 변화가 있을 때는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야. 부호 변화가 없으면 둘이 곱한 게 1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몇 개? A개, 요게 B개.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거야. 숫자 뭐 들어가면 될까? 더해서 3이 되어야 돼. 근데 A 더하기 B는 몇이야? 11. 그치? A 더하기 B는 11인 거지. 몇 개 그러면? 4개, 7개.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다고. 4개, 7개. 그치? 그게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안 되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되지. A 더하기 B는 11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다. 이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둘이 더했을 때 2B는 13 거니까 B는 7이다. 그리고 A는 4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4개, 7개인 거잖아. 부호 변화 4번 생기고, 그 다음에 부호 변화 없는 거 7번 생기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둘 중에서 얘가 지금 뭔가 얘보다 세는 게 더 편한 상인 거거든. 4개가. 그치? 그러면 그렇게 본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은 영역을 정해주는데 이렇게 봐봐. A, B, A, B, A 구조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얘네들 한 덩어리들이 부호가 자꾸 바뀌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번 바뀐 거를 이렇게 지금 반영하고 있다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 A에는 1만 들어가. B에는 마이너스 1만 들어가. A에는 1만 들어가. B에는 마이너스 1만 들어가. A에는 또 1만 들어가. 이렇게 경우를 나눴다 해보자. 그치? 이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1, 1,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뭐 1. 이렇게 넣었다 해보자. 그치? 그러면 여기 반단해보면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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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곱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치? 이게 다 1이지. 이렇게, 7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부호가 바뀐 지점이 하나, 둘, 셋, 4군데란 말이야. 그치? 그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더하면은 딱 3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는 영역이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실제 영역은 5군데로 잘라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았으면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좀 경우를 잘못 나와서 풀었으면은 복잡한데 좀 어려웠을 거고 이렇게. 그치?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생명이냐면은 1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체가 우리 눈에 중복적 덩어리로 보인다고. 1을 6개를 몇 개씩 분배할 거냐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1 6개를 몇 개씩 분배할 거냐. 근데 얘네 반드시 적어도 한 개는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 영역이 살아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여기다 영역에 문자를 매겨주면 여기 A1, A2, A3 이렇게 보고 여기를 B1, B2 이렇게 정해볼까? 이렇게 정해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내가 좀 전에 말했던 대로 6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B1 더하기 B2도 6이다 라고 볼 수 있지. B1 더하기 B2는 마이너스 6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개수를 의미해. 개수 6개 6개인 거잖아. 1 6개 마이너스 1 6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분배를 해보면 실제로 계산할 때는 한 개씩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를 붙여줘야겠지. 이게 3이다 를 계산하면 여기는 3H3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해보면 여기는 B1 다시 플러스 B2 다시 이렇게 계산한 게 이제 4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여기는 2H4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둘이를 곱하는 거니까 3H3 곱하기 2H4를 하는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2 곱하기 써놓고 시작했어야 되지. 여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1만 1만 마이너스 1만 1만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좀 바꿔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정답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 해석이 어려웠던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좀 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얻어갈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복조합에 대한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 6장, 1, 6장이야. 이거, 그치? 근데 얘네들 순서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대한 얘기는 부호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으면 더 편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연아, 이해됐어? 아, 잠깐만. 안 적길 잘했네. 다시 설명해줄게. 여기 7개 4개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요 아까 예시 이해됐어? 예시. 이 예시를 다시 설명해줄게. 뭐였냐면은, 그니까 1, 6장이랑 마이너스 1, 6장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나열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해 볼게. 1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1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보면, 다 곱해봐. 11, 마이너스 1, 11, 마이너스 1, 11, 마이너스 1, 11. 이렇게 나왔지. 이게 다 더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다 더한 거 5야.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이 아닌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다 더한 게 3이라고 했거든. 3이 나오려고 하면은, 아까 뭘 정리했던 거였냐면은, 부호 변화가 4번 생기고, 그 다음에 부호 변화가 없는 부분이 7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치? 그러면, 부호 변화가 4개 생겨야 되니까, 이 부호 변화 생길 지점들을 이렇게 구획을 정해줘 놓고 시작을 해. 그러면, 실제로 영역은 5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5개인데, 그 중에서, 부호는 반드시, 뿔마, 뿔마, 뿔.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맞뿔, 맞뿔, 맞. 이렇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 그치? 괜찮지? 그럼 이 2를 써놨으니까, 뿔마, 뿔마, 뿔로 고정을 시켜보자. 이렇게 고정을 시켰으면, 그 상황에서 플러스에는 이제 1만 들어가. 111. 그러니까 1만 들어가는 경우 요걸 보기로 했으니까 잡아보면 여기 세 군데는 전부 다 1을 넣기로 했잖아. 그치? 근데 그게 11111 1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 1 하나 넣고 여기다 뭐 1 하나 넣고 여기 1 5개 넣어.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4개 넣어. 이렇게 해도 계속 곱한 거 다 더하면 3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돼?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 세 군데의 영역에다가 1을 6개를 배치할 건데 중복 조합으로 배치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한 개씩은 반드시 줘야 돼. 왜냐면 한 개를 하나도 안 주면 이 영역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부호 변화의 의미가 없는 거니까 한 개씩은 다 넣어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3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해서 3개 넣는 거니까 3연치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1 더하기 B2 6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개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2개, 4개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한 개씩 주었으니까 정계산.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평정에 좀 없는 부분인데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론서가 있거든. 이론서에 있는 부분에서 일부만 좀 발췌해서 뽑아왔어. 요거 한번 잠깐 봐봐. 다함수 다루기라 돼 있는 부분. 대부분 아는 내용일 수 있긴 한데 일부 좀 까먹은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다시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오늘 보려고 하는 건 2개야. 그냥 비율 관계랑 넓이 공식 2개만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이 정사각형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예시를 들어서 그리고 있는 거야. 해보면 3참수를 이 안에다 넣을 때 3참수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 이게 딱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비율관계에 대한 얘기였다고. 그치?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야. 여기가 4야. 그러면 함수가 여기를 이렇게 x축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극값은 어디서, 극대는 어디서 생기냐? 물어보면은 이 그림 없다 하더라도 여기 요 지점. 2에서 생긴다라는 거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그 원리는 1대 2 내분점이라고 그거는 사실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x-알파의 m승, 그 x-베타의 n승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직접 미분을 해봐. 미분하면 이게 m 곱하기 x-알파의 m-1승 곱하기 x-베타의 n승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나오겠지. 그거 다 계산한 다음에 합쳐보잖아?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0인 지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알파랑 베타의 m대n 내분점에서 0인 지점이 나온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 m대n 내분점. m대n 내분점이라 는 거는 이런 거지. 만약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썼던 예시를 들어보면 1, 4,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에서 1차로 통과했지. 그치? 그 다음에 4에서는 지금 접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1과 4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극점이 생기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뭐 x축이 이런 데 이렇게 있다 하면은, 근데 여기가 뭐 2야. 여기가 5야. 그때 극소가 생기는 지점 물어보면 4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고. 그치?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이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을 만들어 보면 여기가 1대 몇이야? 루트 몇? 루트 3. 뭐지?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1대 루트 3이다. 요거 혹시 까먹었거나 아니면 뭐 좀 헷갈린다 하면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지점이다. 이 부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될 게 사참수거든. 사참수에서 사참수가 만약에 요렇게 갔어. 근데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 부분이 몇 대 몇이냐를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 그치? 이것도 역시 외우고 있어야 돼. 1대 루트 2. 그치? 그럼 이게 외우는 게 좀 헷갈린다 하면은 이차함수까지 하나 이렇게 넣어줘서 외우고 있으면 되지. 이차함수 이렇게 잡았을 때 이차함수 이거 외우고 굳이 외우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여기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극소인 부분이지. 극소인 부분까지 1대 이만큼이 지금 루트 3. 그지? 그러니까 4, 3, 2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면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겠다. 이거, 그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주기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거 3차함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상황에서도 만약 여기가 1이야. 여기가 4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지점 어디냐면은 쌍둥이 접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얘랑 기울기가 같은 애를 이렇게 그었어. 그 점이 있지. 그 접점도 여기 x좌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이 원리는 여기도 역시 이렇게 그어보면 되지. 이렇게 긋고, 변곡점에서 긋고,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축을 만들어서 생각해보면 이 간격이 전부 다 일정하다는 얘기야. 전부 다 일정하고 실제로 요 곡선에서 이 접선을 빼버리면 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 이렇게 되면서 이분이 1대 2가 되는 구조. 뭐 여기가 또 2대 1이 되는 구조. 이렇게 좀 잡아보면 되겠다. 맞지? 넓이 공식인데 이 참수 넓이 공식 기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알파 베타 여기 s 근데 y는 ax 제곱으로 시작했어. 이렇게 그러면 몇 분의? 6분의 하고 절대값 a 붙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몇 승이야? 근데 2차를 정적분했으니까 3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헷갈리겠지.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뭐 이런 거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 넓이 구할 때도 직선에서 얘 뺀 다음에 계산하는 상황인 거니까 결국에 이것도 얘랑 공식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거 세 번째 장 넘어가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장에 그림 3개로 정리되어 있거든. 그거 보면서 얘네 지금 전부 다 넓이 공식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근데 이제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 의외로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가서 2분을 s라 이렇게 뒀을 때 이게 y는 ax 3승으로 시작했어. 이렇게 둔 다음에는 여기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렇게 p라고 잡아보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 넓이 공식은 몇 분해야 일단? 12분의 절대값 a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그냥 p에 몇 승이겠어? 4승.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알파 베타면 베타 빼기 알파의 4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4참수의 넓이 공식은 별로 쓸 일이 없어. 3차는 좀 쓸 일이 많아. 왜냐면은 4참수의 도함수도 3참수가 되잖아. 그거 관련해서 쓸 일이 많은데 4참수는 그렇게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얘 좀 알아놓고 간다라고 하면은 4참수는 이렇게 되지. 함수가 이렇게 갔어. 여기 s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s는 20분의 절대값 a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알파 베타로 둔 다음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이번엔 몇 승일까? 5승. 4차를 적분한 거니까 5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요렇게 간성 이거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여기 s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럼 그치? 그럼 이 s는 30분의야. 30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 둘은 별로 쓸 일이 없긴 한데 내가 외우고 있는 방식은 이거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보여? 보이지? 3 이렇게 약간 너무 어거지야?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2랑 3이 헷갈리면 이 모양 보고 30이네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치? 근데 여기가 이제 잘 안 쓰는 공식이 모르고 있는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의외로 계산이 복잡할 때 좀 유용해. 그리고 잘 나와. 이번 교육청 시험에도 나왔었거든. 하나 더 설명을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 대칭성 없게끔 그려볼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s라고 두고 여기 t라고 둬보자. 이렇게 t라고 두고 여기 길이를 이번에 p라고 주고 여기를 이렇게 q라고 줄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이 공식은 꼭 좀 외워놓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 2차 함수로 s를 먼저 구하려고 해. 근데 2차 함수로 보고 그냥 여기에서 얘 중앙 지점 뺀 다음에 곱한다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서 출발했다 생각을 하면 돼. 이 모든 공식은 그냥 생으로 정적분하는 것에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 s는 뭐냐면은 12분의 절대값에 똑같이 써.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뭐 해주냐면 이 p에 일단 3승만 먼저 써놔. 이렇게 3승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를 이렇게 써줘. 그럼 이렇게 곱하면 p 4승 되지. 근데 여기다 뭘 더하냐면은 2 곱하기 q를 이렇게 더한다 생각하면 돼. 2 곱하기 q 이렇게. 어디? 여기 넓이 구할 때. 그치? 이게 좀 나중에 한 3일 뒤면 까먹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외워놓냐면은 이거 지금 나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치? 나는 영어에서 몇 인칭이야? 1인칭이지. 그러니까 이게 1 곱하기 p 이렇게 봐. 얘는 너지. 너는 몇 인칭이야? 2인칭인 거니까 2다 이렇게 쓰면은 안 까먹어. 왜냐면은 이 공식 하나 더 보면 안 헷갈리거든. 이 t 구하는 거 봐봐. t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12분의 절대값 a 했지. 한 다음에 한번 공식 예상해봐. 뭐의 3승일 것 같다? t 여기잖아. q의 3승인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쓸까? 하고 여기다 뭐 쓸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지? 별로 까먹을 일 없어. 1p 더. 근데 이거 이제 베타, 알파, 감마로 놓고 보면은 금방 까먹거든? 까먹는데 길이로 인식하면은 이 공식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요거 당장 써먹을 일이 좀 있으니까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 사실은 여기에서도 설명할 게 더 있는데 요건 이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그냥 간단한 것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거 이렇게 F'X라 해석해보자. F' 이렇게 분달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내려서 살펴보면 부호 변화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살펴보면 증가,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증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극대인 지점 있지? 극대인 지점에서부터 극소인 지점까지의 이 차이는 뭐랑 같다라고 알고 있어?
오케이. S랑 같다요. 그러니까 여기 요 지점 있지. 요 넓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치? 그 원리는 여기 이거였었지. 이 S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고 F'X dx인 거. 그치? 근데 이거 음수인 상황인 거니까 이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이렇게 바뀌지? 마이너스 안에 넣어주면 F 알파 빼기 F 베타라고. F 알파가 지금 여기야. F 알파. 그 다음에 F 베타 지금 여기 있지. 그치? F 알파 빼기 F 베타면은 S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치? 이것도 당장에 쓸 일이, 이건 진짜 많이 있어. 많이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좀 반드시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오면 바로 공식 대입할 정도로 되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수험수투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 기준을 봤을 때는 이번 교육청 시험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푼다라고 했을 때 그 40분 내에 풀고 다 맞을 수 있었어. 이렇게 풀면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이렇게 하면 그치. 근데 이제 그게 딱 보자마자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될지 아직 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 자꾸 연습하면은 왜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 5월 교육청 6월 모의고사 이제 조금씩 오잖아. 될 수 있으니까 너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해봐. 할 수 있어. 그치?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할게.
우리 교육청 수원수트 문제 좀 같이 해볼게. 이게 뭐 14, 15 이런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다른 문제 좀 더 궁금한 거 있어?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우리 21, 22? 20, 20. 시험 직전에 봤었던 모의고사랑 되게 비슷한 게 나온 거 많은데 결정 모의고사 풀어봤었어? 근데 그때 틀린 거 또 틀렸다는 친구들 있어. 이렇게 4개면 괜찮아? 그 13번 문제는 그냥 방향만 정해주고 넘어가는데 함수가 이렇게 됐고 여기 이 접점이 1이다라고 돼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알파라고 잡아주면 이 값을 조리제법 써서 다 계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서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4다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알파 값이 2라고 하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었어야 돼. 그치? 왜냐면 여기 문제에서 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직선과 같다라고 놓는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좌변으로 넘어가고 역시 0 된다라고 하면은 이 창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 1창은. 그치? 그러면 방정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항상 4인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여기서 지금 중근이었으니까 1, 1 알파 이렇게 잡으면 이 알파 값은 2다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2, 마이너스 5라고 놓고 여기에서 막 이렇게 지금 잡아가지고 이 접선에 대한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좀 약간 우연치 않게도 이거 여기 한 번 더 2에서 근 접선이 이 함수랑 만나는 지점을 잡아보면 하필이면 0이 나오거든. 그치? 원래는 뭐 이렇게 갈 거라 예상했던 건 아닌데 0이 나왔으면 문제에서 y축과의 교점을 물어봤으니까 0,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잡을 수 있어. 베타가 그 함수에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여기 베타 자리가 0, 마이너스 8인 거야. 그치? 그렇게 돼가지고 계산이 그냥 쉽게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14번 문제 봐볼게요. 이 삼각함수 관련한 추론 문제에서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러니까 y는 3sinx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어. 여기 이 부분이 파이면 이 지점이 2분의 파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가 3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0인 상황 이렇게 지금 잡았다고. 그치? 근데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었잖아. 나눠져 있는데 이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를 여기다 살짝 위에다 그려보면 애초에 a 코사인 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한 거는 요거는 위아래로 확대 축소가 있고 평행이동이 있긴 하지만 x축의 방향으로 확대 축소나 어떤 평행이동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대로 여기까지가 2파이라고 본다면은 얘가 이렇게 구성됐거나 아니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함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이런 부분이 여기 가서 붙는 거야. 여기 어딘가. 붙거나 아니면 이쪽이 여기 가서 붙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이 증가나 감소 함수니까 여기서 어차피 교점은 뭐 최대 한 개밖에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치? 그렇게 파악을 해보면 문제에서 이제 fx는 ft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이 4분의 7파이다를 했는데 그 t의 개수가 4개 달아있지? 4분의 7파이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보자. 4분의 7파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어차피 한 개밖에 없어. 2분의 파이 사인 쪽만 먼저 볼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여기 이 두 군데 두 군데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2분의 8 곱하기 2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합이
파이라고 볼 수 있겠지. 합이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보면 여기 닫힌 구간이었어. 여기가 지금 열린 구간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니까 합이 0이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중에 아무거나 잡아봐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갔다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파이 4분의 7파에서 파이 빼면 4분의 3파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파이보다 커져 버렸지. 커야 되는데 작아져 버렸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 4분의 2파이 빼면 4분의 5파이야. 이거는 오케이.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해보면 0일 때는 4분의 7파이 되겠지. 얘도 괜찮아. 그치? 그러면 여기 다 총동원하면 개수가 몇 개냐면은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문제에서 얘기한 4개라는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파악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각을 대입을 해서 결론을 내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해보면 A 코사인 4분의 5파이 플러스 B. 이게 3인 거고, 그 다음에 A 코사인 4분의 7파이 플러스 B는 0인 거고, 두 개를 이렇게 연립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추론 과정에서 약간 움찔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긴 한데, 침착하게 정해져 있는 함수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잡아가지고 얘네 각각의 양상을 파악을 하고 나서 감소함수나 증감수를 넣어보고 나면은 이제 결론이 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증감수는 어차피 뭐 해도 계산은 똑같이 되긴 하는데, 증감수 상황 아니었던 이유가 뭐 이렇게 잡혔다라면은 그때는 여기가 반대로 4분의 7파이가 되고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 14번 괜찮아? 응. 그 15번 문제는 이 구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수투 문제에서는 조건 분석을 스텝 1, 그 다음이 그래프 추론이야. 그래프 추론이 스텝 2, 마지막에 식 세워서 계산하기. 이게 스텝 3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15번 문제를 틀렸다라고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요 세 단계 중에 내가 뭐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상담해보고 시험지 봐보면 이 그래프 추론까지는 됐는데 마무리 안 됐다는 친구들도 제법 있어. 그러면은 뭐가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조건 분석해서 그래프 추론하는 것부터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조건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프 추론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결국에 14, 15, 21, 22번 같은 문제를 잘 풀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어제도 뭐 끝나고 나서도 막 상담하고 가고, 애들 상담하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수능 특강 같은 문제나 아니면 그냥 시중에 나오는 엔제들 있지, 아니면 이제 자유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기출 문제나 뭐 수능 특강 같은 것만 그냥 계속 많이 돌린다라고 해서 점수가 막 무작정 효율적으로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뭐 좀 뼈대를 튼튼하게 잡아놔야 돼. 각 테마나 단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를 볼 때 어떤 생각하고 접근해야겠다, 이거 자꾸 그 뼈대를 잡으려고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 뒤에 자꾸 늘려가는 쪽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좀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시험을 볼 때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연습들이 자꾸 되게끔 좀 공부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도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할게. 제일 중요한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야. 미분 가능 조건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구간이 나눠진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 조건을 잡고 시작을 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x fx 빼기 ax 제곱이 있고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밑에 거는 4분의 1 fx 그 다음에 빼기 bx 제곱, 요게 x가 0보다 클 때 라고 잡혔으면 이거 고민이 필요가 없다고. 처음에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두 개를 보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이 두 개는 해가지고 일단 뭐 fx가 뭐를 인수를 가지는지까지는 파악을 했다. 그러면 일단 배웠던 거에 대해서 절반은 성공인 거야.
근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연습을 해야 되고 하면 되고. 봐봐, 0 대입하면 여기 0이지. 여기다 0 대입하면은 4분의 1 F0. 그치?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F0은 0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어. F0은 0. 이렇게 만들고. 그치? 그 다음에 보면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거 미분 살짝 해보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2ax 여기다 0 대입하면은 두 개 사라지고 마이너스 f0만 나와. 이거 미분해서 0 대입하면 4분의 1 f 프라임 0일 거야. 그러니까는 이 f0이 0인 거기 때문에 이 0이니까 따라서 f 프라임 0은 0이다. 그럼 이거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란 말이야. 그치? 방학 내내 이거 연습을 했었잖아. 얘 fx는 뭐로 인수로 가진다 얘기하면 돼? 그렇지. 이거를 이제 x제곱으로 인수로 가진다. 그치? 그럼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를 했으니까 x-k라는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조건 분석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식을 다시 옮겨 붙여주면 얘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x 3승에 x-k 마이너스 ax제곱. 그 다음에 이 밑에 거에다가 fx 곱하면은 4분의 1 x제곱에 그 다음에 x-k 마이너스 bx제곱.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둘 다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 얘도 x제곱, 얘도 x제곱을 각각 다 인수로 갖고 있지. x제곱 웃기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은 0,0에서 만나면서 동시에 미분계수도 0인 상황인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 추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프 추론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잡아서 놓고 생각해보면 일단 여기 4참수지? 4참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음수면 어쨌든 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함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쨌든 여기 지금 미분계수 0 찍어야 돼. 이렇게 0 찍어야 돼. 문제에서 0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렇게 되고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그건 상황을 봐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 끊기고 이 부분은 잘렸어 이제. 이 4차함수 잘린 거야. 그 다음에 3차함수 쪽을 보면 3차함수 쪽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여기도 역시 미분계수 0 찍어야 돼. 근데 3차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이면은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애초에 이 가족권이 성립이 안 돼. 가족권에서 y는 마이너스 27과 마이너스 27이 있으면 얘랑 교점이 두 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치? 그 안 만들어지니까 위로 올라간 건 아니야. 위로 올라간 건 아니고 얘에서 꺾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그 나조건 보면 gx는 마이너스 27인 지점이 미분계수가 0인 지점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은 얘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쪽이 그냥 뚫고 지나간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미분계수 0 찍고 올라갔다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갔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내가 바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 마이너스 3이라고 두고 그냥 예시야. 만약에 여기를 뭐 1 이렇게 생각해 보자. 0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27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두 군데서 생긴 거야. 그치? 근데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은 하나, 둘, 세 개인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3, 0, 1에 이렇게 지금 포함된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나조건에서 얘기한 말의 의미였다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계산 마무리만 하면 돼. 여기까지가 그래프 추론인 거야. 요거 해결한 거. 그래프 조건 분석했고 그래프 추론했으니까 식 세워서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미 이거 지금 파악했으면 사실 여기서 바로 계산되거든.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요 식 있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해서 하나 식을 세워줘. 그치? 그 다음에 g 프라임 마이너스 3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0이다 한 번 더 계산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a, k 값 각각 나온다고. 그치? 그러면 k 값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이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b 구할 때는 여기가 얼마인지 잡으면 되는 건데 일단 그 방식을 알려준 거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3차함수, 4차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왔잖아? 그치?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은 얘 이렇게 간 게 지금 3대 1인 게 아니야. 왜냐 이쪽은 지금 3차함수거든. 그러니까 4차함수에 가상위선을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그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L일 때 여기 지금 L인 거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그치?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사실은 여기 길이가 이만큼이 27이잖아. 그치? 그럼 보자마자 L 값은 1이네? 이게 떠오를 수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여기 자꾸 연습하다 보면 되거든? 왜냐면은 이거 세제곱하면 27L 세제곱이지. 그치? 거기다 L 곱하면 27 4제곱이잖아. 27L 4제곱은 27이다 하면 L은 1이다.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치? 그리고 그 원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돼. x 플러스 3L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L 함수 이렇게 만들어봐. 그치? 여기다가 빼기 27을 해주면 이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차함수거든. 사차함수. 이 사차함수 식에다가 y자리에도 0 대입하고 x자리에도 0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계산이 마이너스 27L 4제곱이지? 그치? 얘 넘어가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네. 마이너스 붙었어. 그치? 여기 사차함수 아까 초고장에서 음수였잖아. 마이너스 붙여주면 27L 4제곱 빼기 27은 0인 거니까 L은 1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요 지점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지금 1인 거. 이렇게 지금 결정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 식은 다시 정리해주면 여기 그냥 이렇게 3이고 1이었던 거야. 이렇게. 요거에서 얘랑 그냥 개수 비교해도 돼. 여기에 2차 식과 2차 항과 여기 2차 항, 3차 항과 3차 항 비교하면은 바로 AK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요쪽에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3차 함수에 가상위성 그어볼게. 이렇게 원래 돼 있는 애야. 이게 지금 된 거지. 그치? 아까 우리 배웠던 공식 써보자고. 개념 뭐였냐면 이만큼의 거리가 지금 27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길이를 m이라고 봐봐. m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바로 공식 써보면 6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 개수는 3 쓰고 여기다 4분의 1 이렇게 곱해야 되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냥 2분의 1로 외우고 있는 게 맞는데 좀 6분의 3이라고 설명을 해볼게. 뭐냐면은 y는 x 3승 플러스 점점점이었다라 하면은 그 미분한 함수는 f'(x는 3x 제곱 플러스 점점점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의 넓이 공식을 쓸 때 최고차 개수는 3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3 붙은 거야. 6분의 3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x 3승이 아니라 이 문제는 4분의 1이었어. 4분의 1로 시작했죠. 여기 4분의 1.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도 넓이 공식에도 4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4분의 1 이렇게 곱했다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m 3승을 해준 게 마이너스 20, 그냥 27인 거야. 그치? 바로 요 계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m 3승은 8 넘어가면 27 곱하기 8이지. 그러면 요거 3의 3승 곱하기 2의 3승인 거니까 m 값은 6이 나온다고. 그치? m이 6이면 그러면 이 보라색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0, 3, 6, 여기 9지.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0에서 접하고 9를 통과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식은 x 여기다 쓸게. x 제곱에다가 곱하기 x 마이너스 9. 요게 이 3차 함수의 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얘랑 개수 비교하면은 또 b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괜찮지? 이거? 여기다 9 대입한 게 0이다 이런 거 계산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21번 같은 거 봤으면 이제 문제를 끝까지 못 풀었다 하더라도 일단 처음에 조금 설레. 왜냐면 그 안에 인테그럴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우리 봤던 함수. 그치? 이거 수원수투 최근에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었거든. 0부터 x까지 돼서 ft 빼기 절대값 ft dt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다들 잘했어. 그치? 해놓고 나서 보면은 요거는 음수는 살아남아서 2배 되고 그냥 양수는 죽는 늪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게 뭐 잘 안 보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냥 빠져나오면 0이야. 그치? 근데 음수일 때는
빠져나오면 EFX로 이렇게 정리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fx가 지금 f0은 0이 3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이 조건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요거 y는 g'x 그리려고 하는 거야. g'x 그리려고 하면은 그때는 fx가 0보다 큰 같은 쪽은 죽이라고 얘기했어. 얘 지금 이렇게 죽어야 돼. 다 이렇게. 그치? 0보다 큰 쪽은 다 죽였어.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은 2배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그 나조건에 봐보면 가조건에 x가 k보다 크고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함수값이 0을 만족시킬 때 그 k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그 2라고 하는 지점은 어디겠어? 그치? 여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치? 얘보다 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0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치? 그러면 나머지는 이미 문제에서 G0은 0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 G 문제에서 F0은 0이었지? F0은 0인 거니까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지금 그 상황을 계산해보면 되는 걸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만약에 0이 여기 있고 알파를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때는 어딜 계산할 거냐면은 이 나조건 보면은 G2는 마이너스 8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0부터 2까지에 FT 빼기 절대값 FT 이거 DT를 한 게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8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뭘 정적분하는 거냐면은 이 주황색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야. 0부터 2까지. 하늘이 그만 이해돼? 응. 그러면 0부터 2까지 정적분할 때 0부터 알파까지는 정적분할 게 없지. 그러니까 알파부터 2까지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렇게 간다라면은 알파부터 2까지 그냥 뭘 할 거냐면은 fx를 적분해 보자. 그치? fx를 적분한다고 하면은 여기 요만큼이거든. 그치? 저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 4가 돼야 돼. 그치? 왜냐면 지금 이만큼이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8이다. 그치? 그럼 넓이의 입장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붙여줘야겠네. 마이너스 4가 맞지? 마이너스 4가 되는다. 알파부터 2까지. 그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넓이 공식을 써볼게. 넓이 공식 쓰면 이렇게 되지. S는 하고 아까 배웠던 거 한번 적용해볼까? 12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지금 1이야. 1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일단 뭐 어떻게 쓰냐 2-알파의 3승을 써줘. 그치? 2-알파의 3승 쓴 다음에 그 오른쪽에 나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는 2 곱하기 알파 빼기 0을 하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냐? 요게 4가 된다고 얘기하면 돼. 넓이 공식이니까 양수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계산해보면 2-알파의 3승에 곱하기 그 다음에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한 게 48이 되는 상황이 알파 값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된다고. 그치? 근데 이거 확인해보면 여기는 그러니까 알파 대신에 x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는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2는 이렇게 통과 그 다음에 2에서는 3등분 가지고 이렇게 내로운 함수로 볼 수 있어. 이렇게 연하 따라왔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서 이거 2-x의 3승 곱하기 이거 48 빼고 y는 2-x의 3승 곱하기 2 플러스 x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치? 최고차의 개수 음수. 그러니까 이게 48이 이런데 지금 이렇게 지나가나 점검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럼 이제 극대인 지점 x가 얼마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4등분하면 되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1대 3인 거니까.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주면 27, 그러니까 여기 27이야. 마이너스 1,27. 그치? 그러면 실제로 y는 48은 이 위에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니까 교점이 없잖아. 이거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안 해봐도 아닐 것 같다.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점검해보자. 만약에 알파 값이 0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그냥 접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0에서.
그치? 그럼 이건 그냥 일반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쓰면 12분의 1에 2의 4승인 거니까 3분의 4지? 근데 이거 4가 나와야 돼. 여기 4가 나와야 되는데 3분의 4가 나왔잖아. 그럼 이게 안 된다 바로 얘기하면 돼. 맞지? 세 번째는 알파 값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 알파가 0보다 큰 상황이었잖아. 알파가 0보다 작은 상황을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때는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알파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2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에 넓이 따져준다 하면은 이것도 오늘 배웠던 거 써볼까? S는 1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하는 거잖아. 2의 3승 하고 2 플러스 얘에서 얘 빼야 길이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2 곱하기 0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빼주면 돼.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그치? 요 값이 4가 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써보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2알파 2 마이너스 2알파고 그 다음에 는 하고 4 곱하기 요 12분의 8이잖아. 12분의 8이니까 8분의 11로 이렇게 바뀌지. 8분의 12 하면은 2분의 3이지? 6이다 이거. 이렇게. 그치? 그 알파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지.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정답이 바로 나왔지. 정답 내보면 fx는 0, 2, 마이너스 2 다 지나가는 거니까 x 플러스 2, x, x 마이너스 2 하고 여기다가 4 대입하면은 그대로 정답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냥 정적분을 해서 48이, 정적분을 해가지고 4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정확한 풀이는 아니었어.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봤어야 된다 볼 수 있겠다. 알파의 범위에 따라서. 괜찮지? 그러니까 22번 봐볼게요. 22번에 fx는 2x 그 다음에 gx는 2 곱하기 4의 x승 플러스 2분의 1의 k승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 둘 사이에 뭐 확대 축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프 대 식이 좀 고민이 되거든. 뭐 그래프를 계속 그리다가 실패한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일단 둘이는 밑이 다르지. 밑이 다른 함수면 얘 하나를 이렇게 놓다라 하면 다른 하나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x는 t라고 하는 걸 줬잖아. 그 얘기는 t를 만약 이렇게 잡았다 해봐. 그러니까 이 t에 대해서 요 길이가 5분의 1이다 그랬어. 이렇게 해요. 이거 5분의 1이다. 그치? 근데 여기만 t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여기가 t일 때 이 길이가 지금 5분의 1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f랑 g에 t를 대입을 했을 때 대소관계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2 곱하기 4의 t승 플러스 2분의 1의 k승에서 빼기 2의 t승을 한 다음에 거리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게 5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우리 많이 봤던 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프 풀이가 아니라 식으로 우선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데 식풀이를 하다가 다시 그래프로 간다. 이런 관점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어. 뭐냐면은 2의 t승을 x라고 둬보자. 그냥 이렇게 둔다라면은 x는 0보다 크다고 되겠지?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 돼. 2 곱하기 2x의 제곱이 2x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에 k승이 5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5분의 1인다. 근데 이때 교점이 문제에서 두 개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상황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한 거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2로 묶어주면 x-4분의 1에 제곱하고 플러스 2분의 1에 k승에 빼기 16분의 1 곱하기 2하면 8분의 1이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걸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 함수 그릴 건데 여기다 한번 먼저 설계를 해놓으면 축이 있을 때 여기 위에다가 5분의 1선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선을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x축이거든? 라지 x축? 라지 x축이 0보다 큰 쪽만 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잡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치?
근데 여기 실제로 0보다 크다긴 하지만 x에 0 대입해보면 2분의 1의 k승만 남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2분의 1의 k승 같은 데가 이렇게 있거나 밑에 있거나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보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래프가 보이는데 어디가 성공이냐면은 5분의 1보다 2분의 1의 k승이 위쪽에 있어. 그치? 근데 이 꼭지점이 얘보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바로 그게 정답 상황이라고 그럴 수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어떻게 되면 실패냐면은 이거 있지. 여기서 이 5분의 1보다 위에 있긴 했는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실패지. 그치? 아니면 시작이 이런 부분이었어. 이런 부분이었는데 얘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밖에 안 맞으니까 실패야. 만약에 이런 데서 잡혔다라면은 이 밑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야 두 개가 된다고 볼 수 있어. 그치? 이것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K에다 1 한번 대입해봐. K 1 대입하면은 그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 2분의 1이니까 5분의 1보다 큰 쪽 맞지? 처음부터 약간 유력 후보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꼭지점이 5분의 1보다 작은지를 보는 거. 그치? 근데 2분의 1 빼기 8분의 1 하면은 8분의 3이거든? 그럼 약간 실망스러워. 5분의 1보다 크지? 그러니까 8분의 3이면 여기 8분의 3이 이쯤에 있을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걸로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교점이 안 생기는 거야. K가 1일 때는 실패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K가 2면 어떻게 되냐? K가 2인 상황이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면 5분의 1보다 여전히 커. 4분의 1,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잡아볼까? 4분의 1. 그치? 근데 그때 여기에서 그냥 8분의 1 빼주면 되거든? 8분의 1 빼면은 4분의 1 빼기 8분의 1 하면은 8분의 2에서 8분의 1 뺀 거니까 8분의 1. 5분의 1보다 작아졌지. 그럼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프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두 개가 만난다. 그 다음 거는 굳이 안 해봐도 되겠지. 내가 뭐 솜풀이에 써놓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봤어도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두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2의 x승이 t승이라고 할까? 2의 t승? 아까 2의 t승이었지? 2의 t승. 2의 t승이 알파가 될 수도 있고 2의 t승이 베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 t가 두 개가 똑같으면 좀 헷갈리니까 t1, t2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둘의 곱을 만들어줘. t1 플러스 t2는 알파 곱하기 베타. 곱을 왜 만들었냐면은 t1 플러스 t2를 문제에서 p라고 줬거든. 그치? 두 개의 교점의 실수의 합을 p라고 줬으니까 이게 지금 p라고 이렇게 얘기해. 이거, 그치?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어디 있는지 보면 여기 있어. 이 식 다시 봐봐. 여기 보면은 이 마이너스 5분의 1 필요 없어. 교점은 지금 5분의 1과 생겼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 빼기로 바꿔줘. 빼기는 0. 이렇게 바꿔주고 K 값은 좀 전에 2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디에 있냐면은 알파 베타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보면은 2분의 그 다음에 상수항이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얘 40분의 1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2의 p승분의 1을 구하라 했어. 그치? 역수 만들면 되는 거니까 40이 되겠지? 그리고 k 값은 2였으니까 이 둘이 곱하면 80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치?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뭐 2차 함수에서도 이런 관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자꾸 실전 개념들을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서 문제 풀 때 좀 간결하게 푸는 방법들을 배워가면 되겠어. 봐보면 여기가 이 간격이 만약에 4분의 1이잖아. 아까 여기 지금 4분의 1이었거든. 그치? 그러면 요 자리는 뭐가 되냐면은 얘의 y는 x제곱이잖아. x제곱이면 여기가 16분의 1이야. 16분의 1. 그치? 근데 여기 이제 2x제곱이었지. 2x제곱이면 여기 8분의 1로 바뀌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가 간격이 4분의 1이면 여기 지금 8분의 1이라고. 그치? 그러니까는 이 함수는 k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계속 얘를 지금 내려오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간격이 있지.
이건 계속 8분의 1 유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실제로 지금 빼기 8분의 1 돼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거 파악을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거 지금 평이동 됐다 생각하면 돼. 꼭지점에서부터 길이가 8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돼. 준혁이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네 문제 풀어봤는데 막상 듣고 나니까 그냥 뭐 그냥 아니야? 나중에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해보고 할 테니까 좀 여기서 고민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해줘. 혹시 뭐 양명요거에서 추가로 질문할 거 없어? 좀 더 풀어봐야 되나? 여기 내가 이것도 손풀이를 다 올려줄게. 풀이를 올려줄 테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고 꼭 확인하는데 이 문제에서 특히 14번 문제 중요해. 14번이 양명요거 14번? 양명요거 14번이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였거든.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14번 문제 같은 거 점검해 놓고 그 다음에 15번이랑 20번 두 개가 제일 어려웠어. 15번, 20번이 두 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거든. 요거는 좀 마지막에 풀고 나머지 문제들 풀고 그 다음에 한번 고민해보고 해설지랑 내가 올려준 풀이 참고해가지고 한 다음에 와서 다시 또 질문해줘. 다음 달에는 좀 책을 나눠주고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이야. 그래서 확통 내신만 챙기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그 내신 관련한 작년 내신들을 안양 지역 내신들 모은 책이 있거든. 그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걸로 보면 되고 확통 계속 하고 싶긴 하지만 수원수투도 좀 챙겨야 된다. 심화수학이나 뭐 수학까지 탐구 같은 것도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원을 변형 문제 만드는 게 있거든. 그 책으로 해가지고 스특을 좀 다음 달에 수원수투 스특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둘 다 해야 될 친구도 내가 골라놨어. 그 친구들은 둘 다 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다. 그치? 오늘 이렇게 조금 일찍 끝내기로 할게. 고생했어요. 내일 수업인 친구들은 내일 보자.